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인물 그리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남자 얼굴 그리기. 화면에 보듯이 누군지 다 아시겠죠? 요즘에 핫한 대세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히어로님을 한번 그리면서 사람 얼굴 그리는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형태라든가 명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그리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제가 쓰는 하는 방법이니까 꼭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그릴 인물을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형태 잡는 방법을 그리드선, 뭐 격자라고도 하죠. 격자를 이용해서 형태를 잡아 볼 텐데요. 뭐 격자를 이용해서 형태를 잡는 방법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처음 보시는 분은 저렇게 형태를 잡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시는 분은 뭐 아시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 이제 그릴 프린트를 하고 여기에 이제 격자를 그으면 되는데 참 이렇게 형태 잡는 방법은 그리기 전에 제가 예전에 그 매일 인물 드로잉 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또 설명을 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물 형태 잡는 법 여기에서 그리드 선을 이용한 형태 잡기입니다. 여기에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뭐 그리드 선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라이트 박스라든가 이렇게 뭐 먹지 같은 형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뭐 인물 그리기에 관심이 있거나 뭐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 책을 뭐 사서 보아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제 격자를 그어 주는데 일정한 간격이 맞는 격자의 그 간격은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임의로 하시는데 뭐 좁게 그리면 그릴수록 형태 그리기는 좀 편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막 1cm라든가 너무 좁으면은 그리기가 좀 그러니까 적당한 간격으로 하는데 저는 3cm 정도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격자를 그는데 지금 격자를 일일이 다 그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미리 여기에 똑같은 프린트를 해서 격자를 그어 넣었습니다. 여기 격자 그은 거 이렇게 보이시죠? 격자 일정한 간격으로 격자를 긋고 그러면 여기에 그릴 때 격자를 긋고 내가 그릴 종이 여기에도 요 간격과 같은 간격의 격자를 이제 그어주면 됩니다. 같은 간격의 격자를 그어 볼까요? 격자를 여기 처음에 그으실 때는 이 격자선을 기준으로 이제 형태를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격자는 센치라든가 간격이 정확하면은 좋아요. 왜냐면 여기 그릴 격자 기준이 틀려버리면은 나중에 뭐 형태를 잡더라도 기준이 틀린데 당연히 인물 형태도 틀려질 수 있겠죠. 이거는 정확히 잡아주면 좋은데 지금 그리는 선은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조금 연하면 좋아요. 말 그대로 이제 뭐 보조선 식으로 형태를 잡기 위한 격자니까 이건 나중에 지워주거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다고 저만 보이게 너무 연하게 잡으면 이 카메라상에 안 보일까봐 약간 좀 진하게 하고 있는데 처음 그리실 때는 조금 연하게 하면은 좋습니다. 여기에 가로로도 가로선도 격자를 그어주고요.
자, 이렇게 종이 위에 이제 격자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보여준 요 격자와 같겠죠? 똑같은 격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격자를 이용해서 형태를 잡아 나가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눈이 뭐 형태 잡는 뭐 순서는 뭐 얼굴형을 먼저 그리고 눈, 코, 입을 잡든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눈, 코, 입을 위주로 잡고 얼굴 형태를 그려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자 격자가 이렇게 딱 맞았을 때 눈이 어디 있을까 보면은 눈이 여기에 눈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기에 정도에 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아마 처음 잡으신 분들은 이걸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 격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격자 선을 지나는 형태 부분들,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서 지나가는가? 만약에 얼굴 외곽을 그린다. 그러면 여기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거리상. 뭐 자로 지으셔도 되고. 그러면 그걸 더 정확히 이렇게 짓고 이렇게 형태를 그리면은 조금 더 정확한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눈 위치가 한 이 정도의 눈이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에 이 간격이 더 좁으면은 아무래도 이 사이에 예를 들어 선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그 선 또 기준을 하면 형태 잡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간격을 너무 넓게 하기보다는 조금 좁게 해서 형태를 그려 나가보고 거기 익숙해지면은 간격은 조금 더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 위치가 이 정도에 이렇게 될 거고, 이쪽 눈은 여기에서 이 정도가 지나가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눈, 코, 입 형태를 잡아가면 되는데, 사실 이 인물 그릴 때 형태 잡는데도 뭐 시간이 뭐 뚝딱 한다고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형태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알려드리고 또 명암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형태를 좀 빨리 잡아 보겠습니다. 빨리 잡는다고 그리는 걸 빠는 게 아니라 잡는 과정을 좀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럼 형태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형태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형태가 되었으면은 요 그리드선은 지금 뭐 지우고 해도 되고요. 나중에 뭐 지워도 되고, 이걸 만약에 지금 좀 진한데 연하게 했다라면은 굳이 안 지우더라도 이 명암이 들어가다 보면 그런 연한 선들은 다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암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명암은 저는 이제 눈, 코, 입, 눈, 코, 입하고 얼굴부터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머리 들어가고, 요런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눈을 그려볼게요. 아무래도 사람 얼굴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눈이잖아요. 눈을 그리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릴 때 재료는 연필은 HB, 주로 HB를 쓸 거고요. 때에 따라서 뭐 가끔 뭐 머리에 진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뭐 EB를 가끔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HB, EB, 그리고 찰필이나 뭐 면봉, 요건 나중에 이제 그리시다가 어떤 재료 쓰는지 보시면 알 텐데, 혹시라도 저 재료가 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지로 나중에 문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떡지우개, 떡지우개도 같이 쓸 거고요. 자, 눈은 검은 눈동자라든가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진하게 하셔도 됩니다. 자, 눈의 진한 부분을 이렇게 묘사해 주시고요. 아마 제 영상 중에 이제 인물 그리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뭐 그때 그릴 때 들어가는 명암 순서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지금 한다고 뭐 그때보다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아마 고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은 어디부터 명암이 들어가서 이제 완성이 되는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요런 흰자위 같은 경우는 뭐 철필이나 뭐 면봉 같은 걸로 그냥 살짝 이렇게 색을 입혀줘도 색이 들어가죠. 흰 눈동자가 희다고 해서 진짜 완전 희진 않잖아요. 그렇게 색을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코도 콧구멍 요 부분은 아주 진하겠죠. 진한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고. 그리고 참고로 요 사진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게 광고용이었던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조명이 막 하다 보니까 얼굴에 봤을 때 굉장히 밝은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많다고 해서 그림 그릴 때도 이대로 똑같이 그려버리면은 밝고 어둡고 차이가 많이 없고, 이제 그릴 때 명암이 귀 이런 데도 밝아 보이고 다 밝잖아요. 근데 이제 그릴 때는 임의로 뭐 이런 데 밝더라도, 사진에는 밝더라도 그림에서는 한 톤을 뭐 어둡게 준다든가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요 사진을 보니까 지금 보면 코 여기도 밝지만 또 여기도 밝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코 여기는 밝게 해두고 요런 부분은 지금 밝은 것보다는 그림에서는 조금 한 톤을 조금 깔아준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코 아래쪽도 어두우니까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눈은 보통 사람이 이쪽 부분이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두운 부분은 처음에 좀 과감하게 칠해줘도 돼요. 그리고 이런 눈썹 같은 경우는 지금 칠해도 되지만 어차피 눈썹이 이게 피부보다는 조금 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피부를 어느 정도 하고 그 위에 이제 눈썹을 칠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어두운 부분들에 명암을 넣고, 그리고 입도 그려보는데, 입술 같은 경우도 아까 눈썹에서처럼 입술이 보통 피부색보다는 진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진하게 색을 넣는데, 아래 입술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 정도가 좀 밝아 보인단 말이에요. 자,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 밝아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을 한다고 치면은 아래쪽이 어두워서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밝아지는, 그렇게 이렇게 전체적인 명암을 넣어두면 더 좋습니다. 밝아 보인다고 그거부터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입술이 밝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디 뭐 입술이 뭐 쭉 터져가지고 막 찢어진 듯한, 그렇게 잘못하다 보면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입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면봉 같은 걸로 문질러 주면은 전체적으로 색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치아, 치아도 아무리 뭐 치아 광고처럼 흰 치아를 보이더라도 너무 하얗게 냅두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이니까 살짝 칠해줍니다. 지금 명암을 넣거나 이거는 다 완성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그 명암이라든가 형태를 해주고, 그리고 얼굴 칠하면서 다시 이제 또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지금 요거 한다는 게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고 나서 요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나중에 명암 들어가다 보면 조금 선이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조금 지워 줄게요. 요런 선들도 처음에 좀 연하게 떠라면 지워줄 필요 없이 될 텐데, 요런 데는 안 지워줘도 되겠죠. 왜냐면 머리가 시커멓게 들어가면 이런 선은 다 없어지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얼굴 여기보다 아래쪽이 조금 어두우니까, 이게 동영상을 찍으면 조금 불편한 게 종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몸을 돌리거나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동영상을 찍을 일이 없으면은 저는 가만히 있고 종이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명암을 칠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불편한 점이네요. 자, 이렇게 살짝 색을 넣고, 그리고 화장지를 한 칸을 딱 뜯어서 보기 좋게 접어줍니다. 아까 전에 면봉 쓰듯이 똑같은 역할이에요. 화장지는 조금 큰 면적을 문질러서 부드럽게 한다고 하면은 면봉은 조금 작은 면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칠한 거를 문지르면서 전체적인 피부색을 넣어주는 거죠. 특히 이 코 같은 부분의 명암은 굳이 이쪽에 연필을 칠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런 위아래 명암들을 끌어다 쓰면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제가 뭐 눈, 코, 입 그린 영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색을 넣었는데, 화면에 뭐 카메라 줄이 생기는 것 같네요. 자, 했으면 여기서 세부적인 묘사를 들어가 줍니다. 지금은 그냥 피부색만 넣었기 때문에, 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히어로님 팬들이 우리의 멋진 얼굴, 히어로님 얼굴 왜 저래 만들었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근데 여기서 제대로 만들어 가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은 메이크업을 하기 전, 그 메이크업을 하면서 점점 더 멋있게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의 눈썹도 같이 그려줄게요. 위에 눈썹은 눈썹 결 하나하나 그릴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색을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눈썹, 이렇게 간단히만 이렇게 표시해줘도 됩니다. 위에 반대쪽 눈썹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아까 눈썹을 안 그려줄 때와 지금 그려줄 때 좀 차이가 나네요. 이래서 사람들이 눈썹 여기 따로 뭐 그리거나 화장하거나 그러는 거 봅니다. 여기서부터 명암은 아까 전에는 큰 거는 화장지로 다 했잖아요. 여기서 작은 명암은 면봉, 물론 찰피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면봉으로 이렇게 명암을 같이 넣어 줄게요. 명암을 부드럽게 하면서
찰필을 써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찰필도 쓰긴 하지만 그 면봉 쓰는데 조금 익숙해져서 그런가 면봉이 쓰기가 조금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쪽 얼굴에는 일반 사진보다는 빛을 조금 이제 강하게 오다 보니까 진하고 밝고가 조금 대비가 되죠. 그래서 이쪽은 조금 평소의 명암보다는 조금 진하게 넣어줄게요. 자, 이 부분 또 다시 조금 명암을 더 진하게 넣으면서 입술도 조금 색을 더 넣어주고요.
아마 여기 임영웅 가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방송에서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쪽 편인가 어릴 때 이제 상처가 나서 좌우가 이렇게 약간 이제 뭐 균형이 안 맞다고 해야 하나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아무래도 방송에서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또 이제 그런 부분을 그리다 보면 이제 약간 좌우가 약간 어색한 근데 이제 그런 거조차 저는 방송에서 하길래 좀 멋있다. 물론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연예인을 그리거나 인물을 그릴 때 하면은 제가 좀 싫어하거나 좀 비호감인 연예인은 잘 그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리는 내내 얼굴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보면은 별로 뭐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뭐 그리는 재미도 안 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조금 호감 가는 연예인이나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그리다 보면은 이제 그 연예인에 대해서도 뭐 얼굴에 대해서 자세히 보게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 뭐 그림 그리시는 인물 그리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변에 뭐 누구를 그려주더라도 제가 뭐 평소에 별로 탐상치 않게 생각했던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려줘야 될 상황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은 이제 잘 안 그려주는 편이죠. 자, 이렇게 치아도 그려주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치아는 너무 밝으면은 너무 화가 나면은 좀 어색하니까 조금 색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앞쪽 치아보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조금 색을 더 넣어줘도 되고요. 그리고 명암이 이렇게 인물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은 보통 여기에서 이제 물론 팔자주름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나타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보통 명암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즉 이 광대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여기가 밝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통 어두워지는 게 많아요. 명암이 그게 명암이 좀 부각돼서 이렇게 눈에 띄냐 아니면 그게 잘 안 나타나냐 그런 문제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보통 내려와서 요 입술 끝도 약간 이렇게 좀 퍼지듯이 그런 부분들은 면봉으로 이렇게 문질러줘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주면 더 편하게 낫죠.
이렇게 입술의 색깔을 지금처럼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입술의 중간에 저기 아래 입술 보이는 좀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주기 같은 걸로 지워서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너무 막 신경 쓰다 보면은, 어? 지금 지워도 약간 그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이걸 한다고 지워주고 막 가쪽에 연필로 칠해주고 하다 보면 뭐 입술이 뭐 쥐 터진 것처럼 막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단 말이죠. 살짝 지워주고, 그런 다음에 또 이쪽 아래쪽은 조금 더 색을 더 넣어줄게요. 아마 지금 머리가 안 칠해서 그렇지 머리가 나중에 이렇게 어둡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는 더 밝게 보일 거라고요. 그러면 물론 머리 명암을 넣고 피부를 칠해도 되지만, 이제 그런 거를 알고 있다면은 미리 피부를 조금 더 색을 더 넣어도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죠. 아래쪽 아래쪽을 칠하는 김에 밑에 목 부분과 귀도 같이 색깔 넣어줄게요. 목은 기본적으로 목 색깔은 얼굴보다 조금 한 톤 약간 좀 진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이 얼굴보다 뭐 환하게 밝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양쪽 귀를 묘사를 하는데, 여기서 머리를 하고 싶다면 머리를 놓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순서는 꼭 뭐부터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니까. 저는 어차피 귀 온 김에 귀에 명암을 넣어줄게요. 사실 인물을 그리다 보면은 그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귀도 약간 그리기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귀가 의외로 형태도 보면은 꼬불꼬불하게 막 형태도 복잡하고 명암도 뭐 여기저기 어두웠다 밝았다 하니까. 그런데 귀는 너무 막 자세히 묘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뭐 간단히 뭐 해준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인물에서 실제로 뭐 귀가 뭐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귀를 너무 막 상세하게 하거나 막 복잡하게 묘사하다 보면 나중에 그리고 나서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귀는 그냥 큰 명암만 이렇게 찾아서 간단히 묘사해 주는 편입니다. 뭐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데 밖에서 매미 소리가 들리네요. 매미. 올해 처음 들어보는 지금 매미 소리 같은데 이제 곧 여름이 오려나 봅니다. 오늘 날씨가 뉴스를 보니까 비가 온다고 지금 비가 여긴 안 오고 여기가 지금 지역이 서울 송파구 쪽이거든요. 지금은 비가 안 오는데 또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던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그림 그리고 있으면 밖에 비가 오고 그러면 그림 그리기는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단점이 아무래도 비가 오면은 뭐 습기가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종이 이제 습기가 좀 차거나 물론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 아마 그림 그려 보신 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종이가 습기가 차면은 연필이 잘 안 묻어요 색이. 예. 그럴 때는 뭐 삽이나 이렇게 진한 걸로 해도 진하게 잘 안 나오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습기가 많고 그런 날은 아무래도 연필 이게 흑연이다 보니까 뭐 흑연에 습기가 차서 그런가 쓰다 보면 연필심도 좀 잘 부러지는 이게 뭐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마철이나 그럴 때는 그림을 그릴 때도 그리고 날씨나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고 그리는 게 좋습니다.
얼굴의 명암은 아까 됐지만 이게 계속 사진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묘사를 하다 보면은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잔명암까지 이렇게 하다 계속 넓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그리시는 분들도 이제 명암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잘 관찰해서 지금 저 면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이제 수정을 하면서 명암을 넣어주면은 효과가 점점 괜찮아져요. 다만 이제 처음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나 이러신 분들은 처음에 사진을 보면 명암이 다 비슷하게 보여서 그걸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그림을 그려보고 연습하다 보면은 그런 명암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머리에 명암을 넣어 볼게요. 머리는 우선 진하니까 전체적으로 진하게 칠하는데 이때는 뭐 HB 썼으니까 이제 EB로 한번 EB 연필로 진하게. 그리고 아까부터 보였겠죠. 그림 그릴 때 항상 이런 종이 같은 걸 깔고 그리세요. 그냥 그리다 보면은 당연히 손에도 묻지만 그림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깔고 그릴 때 종이를 이렇게 고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그릴 때, 와, 이렇게 그리면은 까나마나 소용이 없겠죠. 다 여기에, 묻혀져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 머리를 진하게 전체적으로 색을 넣고 한번 화장지로 살짝 문질러서 색을 조금 부드럽게 해줘요. 지금 보더라도 머리가 어둡게 들어가니까 아까 이마 부분이 훨씬 밝게 보이죠. 이따가 다시 이마를 조금 더 칠해줄 거지만 이제 이런 부분을 알면은 이제 애초에 요 이마 부분을 칠할 때 색을 조금 더 진하게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마 부분과 머리 부분 경계가 너무 또렷하게 차이 나니까 이렇게 면봉으로 문질러서 조금 색을 넣어줄게. 그리고 머리에는 이거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색을 칠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 결을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아까 전에 눈썹 할 때도 눈썹 결이 또 하나하나 칠하지 않고 전체 칠하듯이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로 충분히 색을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머리 결을 표현해 주면은 미리 색을 넣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머리도 어둡게 나타낼 수가 있고
별도 너무 한 올 한 올 할 필요 없이 그냥 군데군데 그런 표시만 해줘도 머릿결과 색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지금처럼 그려도 되지만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어두웠다 이렇게 밝게 빛나는 부분 있잖아요. 요런 머릿결을 나타내 줘도 되고 안 나타내 줘도 되지만 나타내 주려면 요런 데서 이렇게 이렇게 지우개로 밝은 데는 지워주고 그리고 다시 밑에 결을 나타내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요 흰 부분을 많이 나타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머릿결은 간단하게만 그려줄게요. 다음에 혹시 뭐 또 이렇게 동영상 기회가 된다면 머리 같은 표현하는 거 지금은 남자 머리지만 뭐 여러 머리 스타일이 있잖아요. 긴 생머리도 있을 거고 뭐 빠마머리 있을 거고 뭐 흰머리도 있을 거고 그런 머리에 표현하는 방법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밝은 부분을 아까 지우개를 지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개만 해줘야겠네. 사진에도 어차피 저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자, 지금처럼 머리도 어느 정도 색을 넣고 묘사를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아까처럼 제가 지우개를 지웠잖아요. 요거를 지우고 다시 살짝,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것보다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머리카락도 한 개가 아니라 막 겹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릿결이 이렇게 수북이 있는 그런 느낌을 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가까이 있는 부분은 진짜 너무 딱 끊기지 않게 해주시고, 눈썹이 조금 연해 보이니까 눈썹을 조금 더 칠해 줄게요. 자, 이렇게 얼굴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 외곽의 선은 지워줄게요. 처음 형태 잡을 때 사용했던 그리드선은 지워서 바탕을 조금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은 얼굴 위주로 명암을 넣은 거라서 옷은 그냥 명암 넣지 않고 그냥 생략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물 그리기, 남자 얼굴 그리기는 이쯤에서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좀 더 정리하고 이런 보완할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제가 이런 걸 그리다 보면 좀 조심스러운 게, 이거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거 영상을 안 찍고 그리다 보면은 그리면서 좀 다른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찍다 보면은 조금 약간 부담 아닌 부담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혹시 결과물로 그렸는데 이게 안 닮아버리면 괜히 그리고도 해주고도 뭔가 욕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또 보기에 뭔가 2% 부족한 그런 느낌은 들지만 다음에 더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남자 그리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